안녕하세요, 풀잭TV입니다. 오늘은 그 먼지돌풍 소용돌이 빌드 이제 100레벨을 제가 찍어서 이제 아이템과 스킬트리 그리고 정복자 보드까지 이제 공략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템을 먼저 볼게요. 투구는 저는 아이템 옵션이 일단 상급 옵션을 붙은 걸 최대한 많이 채택을 했고요. 일단 투구는 힘의 상급 옵션이 붙었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돌려서 쓰고 있는데, 저 밑에 최대 자원 말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붙은 거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인은 철갑 피부 각인을 했고요. 저희가 철갑 피부를 쓰기 때문에 철갑 피부에 이제 저지 불가랑 피해 감소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가스의 분노 고유 아이템 착용 중인데요. 이게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 갑옷을 착용해도 돼요. 이거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14% 저것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단으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잘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존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보시면 장갑에는 일단 극대화 확률을 가장 첫 번째로 받고요. 그 다음에 상급 옵션이 붙은 장갑을 또 이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용돌이 집중하는 시간마다 극대화 확률이 늘어나는 걸 찍었어요. 근데 이 각인 말고 다른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각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지는 상급 옵션 2개 붙은 거고요. 저 방어도는 그 방어 아이템 중에 한 개는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어도가 이제 9200인가 그게 방어도 캡이라고 하는데 맞출 수 있거든요. 아마 요거를 명품화를 하게 되면은 저 옵션들이 퍼센트로 상승을 해서 아마 방어도 9200까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명품화는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방어도가 모자라긴 하죠. 이렇게 방어도는 하나하나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단일 저항 그리고 주위에 출혈하는 적당 피해 감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동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상급 옵션이 붙은 걸 쓰시면 좋겠지만 저는 못 구했고요. 일단 생명력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각인으로는 극대화 시 이동 속도가 늘어나는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양손 무기는 저는 일단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각인이 양손 무기에 외침을 사용했을 때 먼지돌풍 3개 생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양손 무기에는 분노를 100 생성하면은 먼지돌풍 2개 생성 이 두 가지 각인을 꼭 양손 무기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손 무기에는 소용돌이가 먼지돌풍을 남기는 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먼지돌풍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무기는 흡혈귀의 저주를 걸 수 있는 걸 넣었어요. 보스전에서 흡혈귀의 저주를 걸게 되면은 치약이 무한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흡혈귀의 저주를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담금질 옵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 무기에는 광포가 상태일 때 피해는 자유롭지만 밑에 먼지 돌풍 크기 요거 한 개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먼지 돌풍 크기가 이번에 100%로 제한이 되었어요. 근데 맨 밑에 줄 보시면은 먼지 돌풍 크기가 40% 증가하고 증가한 크기당 피해가 1%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10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 각인에서 40% 그리고 담금질에서 60%를 챙겨주시면 총 100%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들은 먼지돌풍 피해를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먼지돌풍이 2번 시전될 확률을 챙겨주시면 돼요. 근데 먼지돌풍 2번 시전될 확률로 전부 다 챙겨주셔도 우리 먼지돌풍이 총 15개가 생성되면은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전에 있던 게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건 총 15개인 거예요. 한 번에 생존할 수 있는 먼지돌풍이. 그렇기 때문에 함성 하나당 3개씩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먼지돌풍이 2번 시전될 확률을 다 챙겨서 3개씩 생성되는 거 함성 3개 다 터트리면은 18개 생성이에요. 그러면 이미 15개가 넘어가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하나만 챙겨가지고 그냥 적당히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걸이 각인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침 기술 있는 동안 매초 자원 회복 이게 꼭 있어야지만 이쪽에 있는 먼지돌풍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반지에서는 외침 기술을 할 때 주변에 적이 있을 때마다 그 외침의 재사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각인은 주는 피해가 10% 증가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서 있는 동안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냥 주는 피해 10% 증가 저것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 옵션 보시면 극대 확률 극대 피해는 다 기본으로 붙여주시고요. 생명력이나 부족한 저항 그리고 목걸이에서는 극대화 확률이 상급이 옵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옵션이 행적이랑 냉기 저항인데
행적 대신 재사용되기 시간을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킬 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킬 트리 저번이랑 좀 바뀌긴 했어요. 일단 기본 기술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용돌이를 한 것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용돌이 맨 끝에 출혈로 인해서 소용돌이로 일단 출혈을 한번 걸어요. 이게 한 것만 찍은 이유는 소용돌이로 우리가 딜을 하질 않아요. 딜은 우리는 먼지 돌풍으로만 하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일부러 한 것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찍은 거는 여기 내려가기 위해서 부족해서 그냥 패시브를 하나 넣어 주었어요. 네, 내려오시면 함성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저는 보강을 좀 많이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강 말고 이 위쪽에 분노 생성 요거를 찍어 주셔도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갑 피부는 여기 끝에까지 해서 보강을 또 찍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노 폭발이랑 철갑못을 하나씩 찍었어요. 이걸 찍은 이유는 일단 가시 피해가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저를 때리는 몹들은 다 가시 피해를 받겠죠. 근데 그 가시 피해를 5초에 걸쳐 출혈 피해로 받습니다. 저것 때문에 저희는 소용돌이를 때리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저희를 때리는 그런 모든 몹들에게 출혈을 이제 걸 수가 있죠. 출혈을 많이 거는 이유가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출혈 상태에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요거를 많이 찍어서 37%까지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가시 피해로 인해서 또 출혈까지 걸면서 모든 몬스터들한테 이제 피해 감소를 이제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함성 또 찍어주시고요. 요거는 분노 생성을 찍어주었고요. 여기도 또 함성 찍어주시고요. 요것도 딜이 모자라시면 요거 보강 말고 여기 그냥 추가 피해를 찍어주셔도 돼요. 근데 아직 딜이 모자랄 상황은 딱히 없어서 저는 또 보강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성, 지속시간, 그리고 피해 감소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속도 필수죠. 그리고 빠른 충동은 찍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쓰는 스킬들 중에 3개나 그 저지 불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어방해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폭화 상태에서 피해 감소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분노 생성량 증가도 하나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거리의 피해 감소 6% 저게 중요해서 찍었고요. 근거리의 피해 증가도 유효업입니다. 그리고 보강, 네, 보강 얻는 거, 그다음에 보강 상태에서 피해 증가랑 피해 감소 찍어주고 있고요. 광전사의 진노를 사용하고요. 이건 끝까지 찍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원기의 분노를 이번에 또 찍었어요. 원기의 분노를 찍으면은 소모하는 분노당 최대 생명력의 %로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찍어주시면은 생명력 회복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물약을 뭐 많이 먹을 필요는 딱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곱빛 불린 힘으로 해서 광폭화 지속시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피해도 찍었습니다. 네, 정복자 보여드릴게요. 100레벨 찍고 제가 한번 초기화를 했어요. 정복자 보드가 아마 지금 총 7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복자는 문양을 취약 피해로 넣었습니다. 이거를 넣으면은 이게 처음에 피해를 주자마자 3초 동안 모든 적들이 다 취약해져요. 보통 잡몹들은 3초 안에 죽으니까 거의 모든 몬스터한테 취약을 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드는 전설로드 피해 분노 요걸 찍어주었습니다. 요게 지금 증가량이 14%로 조금 낮긴 한데 광폭화 상태일 때 피해 증가를 당금질 같은 거에서 챙겨주면은 최대 30%까지 고변산이니까 요것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양을 보시면 출혈적에게 주는 피해, 아니면 출혈적에 받는 피해 감소를 마법 노드에서 이게 다 땡겨올 수 있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이걸. 그리고 요걸 넣은 이유는 외침 기술을 사용했을 때 외침 기술이 아는 다른 스킬들의 재생 대시 2초 감소합니다. 요것 때문에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여기 철갑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재생되기가 14초밖에 안 되는데 외침 기술 쓸 때마다 2초씩 주니까 거의 무한으로 막 계속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전쟁 인도자를 찍었어요. 이것도 소모한 분노당 이게 보강이 생기는 거예요. 요걸 찍으면은 보강이 아마 무한으로 계속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요거를 안 찍고 아마 다른 데서 좀 노드를 빼면 8번째 보드까지 찍을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찍으면은 보강 무한이 돼서 생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양은 먼지 돌풍 생성하면 피해 증가랑 그 다음에 먼지 돌풍 피해 증가가 되는 걸 찍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힘을 이렇게 몇 개 남는 걸 해서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막 몇 개 찍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먼지 돌풍 피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보드는 과다출혈 보드인데 이 과다출혈은 찍지 않고 여기 문양만 찍고 넘어갔습니다. 문양에는 검사용 시 적을 터치하면 5의 분노를 얻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게 도검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걸 찍고 있어요. 다음 보드는 전설로드 도륙인데요. 이것도 도륙은 안 찍고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양에서는 근거리의 적에게 주는 피해랑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거로 해서 사용 중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보드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쪽 보드는 깔끔한 기술이고요. 이것도 문양을 사용하고요. 문양은 극대화 피해가 증가하고 극대화로 적중하는 기술이 분노를 3 생성합니다. 저것 때문에 제가 극대화 생성을 소용돌이를 아까 바지에서 각인을 챙겨주었습니다. 바지 보시면 장갑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여기 극대화 확률 증가가 있죠. 극대화가 많이 터질수록 저희는 분노를 많이 생성하고, 분노를 많이 생성하면 먼지 돌풍도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보드도 이제 가볼게요. 아래쪽 보드는 학살 로드인데요. 요거는 학살 찍어 주었어요. 취약 적에게 피해 증가가 10% 고변산이라서. 그리고 문양은 보강 상태에서 공격력이랑 그 다음에 보강이 많을수록 피해 감소, 저거를 또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강이 아까 무한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피해 감소 10%를 이제 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복자 보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는 사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89단 흐르는 것들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한번 가볼게요. 사행 영상 보여드리고, 사행 영상 끝나면은 제가 그 아이템 그 다음에 각인 그리고 뭐 노드에 대해서 좀 심화 버전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중에 그냥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냥 끝나고. 그리고 아마 앞에서 보신 걸로 해서 공략은 아마 다 이제 그냥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따가 심화 버전은 정말 이제 하드 유저들이 이제 보셨을 때 나중에 이제 명품화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딜이 부족하진 않죠. 그리고 아까 아이템에서 우리가 템도 많이 챙겨서 이렇게 많이 죽는 편도 아니고요. 이 광전사의 진노도 그냥 쿨이 될 때마다 계속 써주시면 돼요. 딱히 뭐 보스방 들어갈 때 딜이 살짝 모자란 거 빼고는 없으니까. 하필이면 또 전부 처치라 맵을 꼼꼼히 돌게 됐네요. 지금 들어온 게 89단인데도 뭐 딱히 무리가 없는 거 보니까 100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옵션 조금 타협해서 들어가시면 뭐 100단까지도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그 대균열 같은 거였나? 그걸 넘어가서 이제 명품화를 이제 시도하시면서 이제 엔드 컨텐츠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몽 던전은 이 정도 세팅으로도 편안하게 도니까. 그리고 뭐 갑옷이 제가 고유 아이템 끼고 있긴 한데 그 갑옷도 필수 고유가 아니라서 그냥 바닥에서 죽는 유니크들로 각인만 제가 중요하게 양손 무기와 그 목걸이 각인만 그 잘 신경 써주시면은 세팅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시면 보강은 거의 항상 유지가 되죠. 방금 뭐 맞아서 좀 깎이긴 시간이 더 했지만 필요해. 이 소용돌이가 생각보다 분노 소모가 많아서 소용돌이 계속 돌게 되면은 보강은 이렇게 항상 만땅으로 유지가 되실 겁니다. 기다려야 해. 보시면 뭐 흐르는 그늘이 귀찮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지불가 스킬이 많아서 흐르는 그늘 오면은 저지불가 스킬 이렇게 켜주면서 그냥 그 위에서도 딜할 수 있을 정도로 저지불가가 많아요. 그리고 쿨타임도 금방금방 돌고요. 외침 쓸 때마다 줄고 막 그러니까. 확실히 보스전이 좀 단점이긴 하죠. 네, 이렇게까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댓글 달렸던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이제 심화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댓글 중에 이중 돌풍, 먼지 돌풍이랑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이템을 이거랑 맞춰도 되냐고. 근데 이중 타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빌드예요. 우리 소용돌이는 장갑에서도 뭐 무기나 반지에서도 공격 속도를 챙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용돌이는 이 무기가 가지고 있는 저 초당 공격 횟수, 저 베이스 공격 횟수에 따라서만 소용돌이의 타격 횟수가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속도를 아이템에서 추가 옵션으로 챙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중 타격은 공격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공격 속도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소용돌이 빌드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공격 속도를 챙기시면 안 됩니다. 공격 속도가 적용이 안 돼요, 소용돌이에는. 그리고 소용돌이 극대화 확률 요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극대화해서 그 분노를 만땅을 채워서 여기서 나가는 그 소용돌이를 굉장히 많이 생성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댓글들이 또 어떤 게 있어? 하나비를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비를 착용하게 되면 근데 이 양손 무기 한 칸이 비어요. 근데 양손 무기 한 칸을 비면은 이 위상 200%를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따른 그 페널티를 그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비가 강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먼지 돌풍에 그 극대화 피해가 뭐 들어가지 않는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가지고 극대화 확률, 뭐 극대화 피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각인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장갑 같은 경우에 힘의 전설 이렇게 각인을 보시면 여기 위에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씩 제가 유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속하는 위상, 일단 이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먼지 돌풍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갈라진 땅의 위상,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요거 검의 달인 위상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셔요. 시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에 따라 기술 피해가 증가. 근데 이게 지금 시전시라고 붙어 있어서 또 먼지 돌풍은 발동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피셜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광폭한 찍기, 뭐 기본 공격력이고요. 그것도 핵심 기술 피해고요. 먼지 돌풍은 또 제압이나 행운의 적중도 안 터져요. 그것도 또 일단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핵심 기술 피해, 가시 피해.
아, 이것도 있어요. 먼지 돌풍이 물리 기반인 딜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정확히 오표시로 나온 게 없어서 이 원소의 위상도 채택을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먼지 돌풍이 확실하게 물리 기반의 스킬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원소의 위상을 채택해주는 게 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보호막을 저희가 무한으로 생성한다면 자만하는 위상도 이게 유업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있네요. 공격 위상을 쭉 보셨다시피 적용되는 게 지금 많지가 않아요. 보통 기본 기술이나 핵심 기술 아니면 뭐 시전시 아니면 뭐 직접 타격 그런 제약이 많이 붙어 있어서 먼지 돌풍은 우리가 발동시키는 스킬이고 그리고 지금 물리 기반인지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정확히 더 정보가 나와지면 그때 더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원 생성량 반지는 꼭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공격력을 붙였는데요. 여기는 또 전장의 함성 이런 것도 붙였고요. 이게 제가 한 가지로 통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종류별로 붙이는 이유가 한 가지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화변상 기재 같은 경우는 손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템을 이렇게 옵션을 보실 때 여기는 공격력이 붙어 있고 뭐 여기는 극대화 피해를 양쪽 챙겨주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취약 피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을 챙길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미지에 대해서 종류별로는 하나씩 챙겨주시는 게 딜 상승에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취약 피해, 뭐 공격력,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전장의 함성, 그다음에 여기는 또 광전사가 어디 하나 있었죠? 여기다 광포가 상태일 때 피해, 막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당금질이랑 옵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섞어주시는 게 딜 상승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극대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으시면 극대화 피해만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또 이제 아이템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한쪽으로만 옵션이 치중되게 되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고요. 극대화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액세서리와 장갑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극대화 확률도 뭐 챙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네, 이렇게 뭐 심화 버전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략 영상으로만 해도 다 따라오시는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명품화까지 넘어가는 단계는 저도 뭐 정확히 공략을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명품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 유저가 따라하기엔 너무 힘든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서 일단은 명품화를 제가 더 돌아보기는 할 텐데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풀tek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